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증여세 대납, 그러니까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세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을 한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증여세액도 납부할 증여세액도 증여해 줘야 되니까 그 증여세액을 다시 증여해 줘야 되면은 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절세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이 자녀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좀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 자녀한테 기존에 10억을 증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번에 또 10억을 증여하려고 그래요. 이 10억 증여하는 것도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10억을 증여했으니까 이제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10억을 증여해가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10억에 소요되는 게 이제 그 부동산 값하고 중개 수수료 그리고 취득세까지 그까지가 딱 10억이에요. 그 증여세는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증여해 하려고 보니까 이제 40% 걸리니까 증여세가 4억이 나와요. 근데 증여세만 4억이 나오면은 이걸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자녀는 기존에 10억 받은 거는 부동산 취득가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납부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그 자녀한테 10억만 증여해가지고는 땅은 살 수 있지만은 요 10억에 이제 부동산 값하고 중개비하고 취득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땅은 살 수 있는데 그 자녀가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럼 그 증여세까지 증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얼마를 그러면 증여를 해줘야 되느냐 증여세까지 하려고 하면은 그럼 기존에 요 10억 증여하는 거하고 증여세를 X로 놨을 때 증여세까지 증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토탈 증여세 포함해서 증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40% 세율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면은 이제 이제 증여세금이 나옵니다. 요걸 수식으로 넣으면은 요 X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4억이고 0.4X고 0.4X를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여기는 0.6X 그죠? 0.6을 여기 4로 나누면은 X는 6억 6천이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땅을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증여세까지 해서 16억 6천 6백만 원, 16억 6억 6천만 원을 증여해줘야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딸이 자금이 있다면은 증여세 뭐 4억만 내면 되는데 이 2억 6천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가. 음. 그런데 이제 그 증여세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에 이제 연대 납세 의무가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렇게 부동산 취득 자금만 증여해주고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증여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연대납세 의무자인 증여자가 이렇게 납부하면은 요것만 납부해도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 줘도 돼요. 연대납세 의무자면은.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나는 거는 그 증여자 부모님은 연대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은 요게 상속증여세법 4조의 2에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증여자
원래는 수정자가 납세의 의무자인데 이제 연대 납세의 의무, 정려자도 이제 납세의 의무가 질 때가 있다. 그게 이제 연대 납세의 의무인데 정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수정자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다. 이거는 이런 케이스는 없겠죠. 근데 정려자가 정려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이거 지금 정려를 해주고 있고 그 땅을 사고 있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수정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요 케이스는 많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요거는 비거주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본점이 이제 해외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래 이제 이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 납부하게 할 때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통지가 결례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살펴봐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연대 납세 아까 그런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그냥 내주는 거는 요것만 납부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보통의 케이스는 정려자가 연대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2억 6천을 부담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추가로 2억 6천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일 첫 번째가 이 부동산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케이스는 부모가 자녀한테 자금을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자녀가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케이스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부모가 미리 이 땅을 10억을 사놓고, 이 땅을 증여하는 거예요. 부동산과. 그때는 10억하고 4억만, 14억만 증여하면은 그냥 다른 부동산을, 자녀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현금 4억으로 그냥 증여시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억 6천을 추가로 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사다 보니까 자녀 명의로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데,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예규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2003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서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해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 증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합산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절세대 즉 수가 타인으로부터 수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증여해 줬으니까 증여 이렇게 2억 6천을 추가받게 되는데, 이 4억을 이제 어쨌든 2억 6천을 증여세까지 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니까 2억 6천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는 10억만 증여받고 4억을 이제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 4억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거예요. 가령 위에 형님이나 다른 친척으로부터 이걸 증여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억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다고 봐도 7천만 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1억까지 7천만 원, 나머지 3억에 대해서 6천, 7천만 원만 하면은 이렇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4억을 증여받는다. 그렇게 되면 7천만 원이니까 1억 9천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절세대책 3인데, 요거는 이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을 일단 10억에 증여받아 가지고 이 부동산 10억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전세를 낳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활용한 전세 자금을 활용하면은 그 자기가 따로 조성한 자금이니까 이 4억을 조달하면은 이렇게 2억, 2.6억을 추가로 부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요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받은지 안 그러면 요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증여세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담보로 해서 요 증여세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그러면은 요 2.6억을 추가로 부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대납했을 때,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가 아닌 그 증여자가 대납을 했을 때 또는 증여세액을 다시 증여했을 때 증여세, 그리고 증여세 절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뭐 깊이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뭐 막무가내로 증여를 하다 보면 증여세가 많이 물게 됩니다. 충분히 그 전문가하고 상의해가지고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 하시는 게 많이 도움될 것입니다. 이상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